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검정, 투정 파트 계속 보도록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검정은 총 5단계로 우리가 크게 보면 5단계인데 나중에 되면 뭐 1번 가설, 뭐 2번 유의 수준 어차피 문제에서는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의 통계량은 시그마를 알 때 정규분포표 보고 검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모를 때는 T분포표 보면서 검증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각력을 설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표값을 찾는 것이죠. 표값을 이제 찾고 타점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판정을 하게 됩니다. H1 채택 영역에 들어갔는지, H5 채택 영역에 들어갔는지 이렇게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회상을 해보면 원래의 모집단이 있었다, 그죠? 특성치가 있었죠. 평균과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평균을 뭐 높이고 싶다, 낮추고 싶다, 또는 달리하고 싶다 했을 때 돈을 들여서 새롭게 이제 어떤 집단을 하나 만들어 보고 그 집단이 이제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는 결국 검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거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도 뭐 시료를 뭐 몇 개 뽑습니다. 그죠? 시료를 뭐 한 10개 정도 이렇게 뽑아서 보통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고, 그 계산치를 가지고 이제 이 집단이 진짜 바뀌었는지 새로운 집단인지 모양만 새로운 것인지 판정하는 것이죠. 그죠? 자, 검증이라고 그랬고요. 검증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 H1이 채택이 되었어요. U 검증을 하든 T 검증을 하든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집단 H1이 채택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집단, 이것은 이제 잊어버려야 되겠죠. 잊어버리시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집단이 될 것이고, 이 새로운 집단의 중심은 뭐냐? 물론 지금 시료를 10개 정도 뽑아서 해보니까 강도가 예를 들어서 뭐 102가 나왔다. 그럼 이 102가 이제 새로운 집단의 평균이 되겠죠. 물론 요거는 X바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는 X바고, 이건 이제 새로운 집단으로 등극이 되었으니까 뮤 이렇게 되겠죠. 그죠? X바와 뮤는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자, 이것을 점추정치라고 하고, 이 점추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즉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또는 뭐 99%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보통은 뭐 95%가 시험에는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것이 이제 X바죠. 이 X바를 기준으로 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될 것이고, 자, U의 1-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될 것인데, 자, 알파 95% 신뢰 구간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고, 루트에는 여기서 몇 개 뽑았냐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그마를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정규 분포표니까 원래 이 시그마가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그마 그대로 올 수 있는 겁니다. U 같은 경우는 시그마를 아니까. 그래서 이 시그마가 여기에서 와서 붙고, 뭐 이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N은 여기에서 몇 개 뽑았냐? 10개 뽑았다. 이렇게 될 것이고, 알파는 95%니까 0.05, 5%로 하라. 뭐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요 뒤쪽에 지금 붙은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표준 편차의 몇 배의 개념인데, 이 U1-2분의 알파는 이것이 표준 편차의 몇 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시그마가 들어가지 않고 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갔느냐? 여기에서 뽑아서 이 데이터에서, 즉 시료에서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는 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아시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그마를 원래 몰랐다 하면 여기에서는 S를 계산할 수 있겠죠. S. 그래서 T분포표 같은 경우는 X바를 기준으로 해서 T표값이고 표준 편차의 T표값의 몇 배만큼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어차피 모르니까 스몰 s가 들어갈 것이고 그 스몰 s의 t 그죠? t 표값의 몇 배, 뭐 이런 개념이니까, 즉 표준 편차의 몇 배 이 개념인데, 이것도 양쪽이니까, 양쪽,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이지, 양쪽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요것은 뉴가 이렇게 들어갔죠, 뉴. 요것은 이제 뭐냐면 정규분포표에 있어서, 즉 모집단에 있어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볼 때 양쪽 구간 추정하는 공식이고, 요것은 결국 뭐냐면 S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S. 물론 이거는 뭐 표값이긴 한데, 자, 요것은 뭐냐면 모집단에서 시그마를 모를 경우죠. 시그마를 모를 경우, 시그마가 없는 경우, 모를 경우에, 자, 양쪽 구간 추정을 하는 공식이 될 것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저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책에서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2.2 이렇게 되어 있고 2.2. 자, 2.2에 모평균의 검정과 추정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개의 모평균에 관한 가설의 검추정. 자, 뭡니까? 결국은 한 집단이죠. 한 집단에서 뭐 돈을 들여서 뭐 새로운 집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건데 결국 뭐 한 집단에 대한 겁니다. 한 집단, 즉 한 개의 모평균에 관한 가설의 검추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번의 검정인데 기본 과정에서 시그마 제곱 기지 또는 미지에 따라서 통계량 값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UO와 TO로 달라진다라는 것이고 저 귀무값을 대립값을 제가 칠판에 적어 드린 대로 그대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각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각력도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양쪽이면 이렇게 U의 뭐 1-2분의 알파 그죠? T 같으면 T의 1-2분의 알파의 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 두세 번 이제 들었으니까 저렇게 된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표에서는 시료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 시료의 크기도 1차에서는 시험에 잘 나와요. 2차에서도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N 몇 개 정도를 뽑아야 될까? 충분하게. 뭐 한 개 뽑아서 할 거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몇 개를 뽑으면 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냐를 공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뮤 마이너스 뮤 5분의 K1-2분의 알파 더하기 K1-베타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이다. 일단 별표 3개 하십니다. 별표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한쪽 같은 경우는 K1-2분의 알파가 아니라 2분의 알파가 아니라 그냥 알파다 하는 거 있죠. 그죠? 다 똑같은 공식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 미지인 경우 시료의 크기 마이너스 T1-알파의 누 또는 T 알파의 누다. 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2번 한 개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 한계 추정. 이제 추정 들어가죠. 추정. 자, 방금 봤던 것은 검정이었고요. 지금 봤던 거는 이제 추정이 됩니다. 추정. 자, 추정인데, 자, 여기 보시죠. 여기서 보실 때 양쪽은 이렇게 돼요. 양쪽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기지일 때 우리가 시그마를 알 때죠. 시그마 제곱을 알 때는 신뢰 상하는 플러스 즉 x 제곱 즉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값에 요만큼 해당하는 값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는 이 기준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측이죠. 그죠? 마이너스 u의 1-2분의 알파 루트 때문에 시그마 어차피 요 공식하고 같은 거예요. 요 공식하고 같은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쪽 검정일 때 즉 커졌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자, 신뢰 하한, 그 다음에 신뢰 상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바 플러스 u 1-2분의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을 봐야 될 때는 x 마이너스 커졌다고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뭐 x바 플러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 대신 한쪽일 때는 이것이 빠지는 거죠. 2분의 이것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또 양쪽 구간 추정을 많이 묻습니다. 시그마 제곱이 미지일 때는 t의 자 t 분포이긴 한데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의 1-2분의 알파 누의 루트 m분의 s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봐두시고 우측의 비고도 또 앞에 한 번 더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 이렇게 하면 모평균인데
자, 한 개의 집단, 한 집단에 대한 모평균에 관한 가설의 검추정이 간단하게 지금 공식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모분산이 6.5인 정규 모집단에 대해서 자, 대립가설 뮤가 18.5보다 크다. 뭐 돈을 투자했거나 어떻게 해서 커졌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귀무가설은 18.5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 자, 알파, 베타 주고 있습니다. 알파는 5%, 베타는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참 모평균이 20일 때 H1을 95% 이상의 확률로 탐지하려고 한다면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샘플의 크기 N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책에 보시면 한쪽 검정, 양쪽 검정이 있고 한쪽 검정이 있는데 한쪽 검정 같은 경우에 N이 뮤 마이너스 뮤 O. 자, 이거의 차이, 그죠? 이번의 뮤와 옛날 뮤의 차이에다가 이것이 이제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K1-알파입니다. 1-알파. 1-2분의 알파가 되면 양쪽이고 지금은 한쪽이니까, 그죠? 한쪽 검정이니까 K1-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베타 전체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뮤가 우리가 18.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참모평균 예전 평균이 20이고 그 차이고 그 다음 1-알파, 알파가 5%니까 5% 한쪽이니까 1.645 그럼 10%일 때 한쪽이니까 1.282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의 제곱 곱하기 자 분산이니까 요거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 6.5라고 돼 있으니까 6.5 그대로 들어가면 6.5의 제곱하면 안 됩니다. 6.5 그대로 되겠죠. 자, 이것을 구하게 되면 24.75가 되고 이 n이라는 것은 이 24.75와 같거나 커야 되니까 정수로 나와야 되니까 25개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요런 예제 한번 적으셔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래의 회사로부터 뭐 납품을 받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종래는 옛날 이야기죠. 즉 오리지널 이야기죠. 오리지널. 이거는 새로운 거고, 그죠? 예를 들어서 종래에는 예를 들어서 뭐 표준 편차 자체가 0.46이었다. 이번에 납품된 롯데 평균치를 신뢰 수준 95% 그리고 정도 0.4%로 추정하고 싶다. 신뢰율 95. 자, 옛날에 표준 편차가 0.46%였는데 이번에 납품된 롯데 평균치를 이번에 납품된 롯데가 있겠죠. 이게 평균치를 95% 신뢰 수준 양쪽으로 또는 정도 자 정도 4%로 추정하고 싶다. 이 경우 샘플을 몇 개? 자, 여기서 묻는 겁니다. 샘플을 자, 몇 개 취하면 되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공식에서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u의 1-2분의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 있죠. 이 뒤쪽에 있는 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정도입니다. 정도. 어느 정도 왔다리 갔다리 이 말이죠. 그죠? 자, 이 정도는 정밀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되는데 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즉 점추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퍼졌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그죠? 그래서 u의 1-2분의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 자체가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n을 구하라는 얘기죠. 즉 시그마가 우리가 여기 주어져 있어요. 0.46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95% 양쪽 신뢰 구간이니까 결국은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는 100-95%가 되어서 5%입니다. 그럼 5%. 자, 2분의 u의 0.975가 되겠죠. 그죠? u의 0.975. 자, u의 0.975 1.96이 됩니다. 1.96. 그러면 여기에다가 1.96. 자, 1.96에다가 루트 n은 모르겠고 시그마는 0.46이다. 이 말이죠. 그죠? 정도 0.4%로 추정하고 싶다 했습니다. 0.4%로. 자, 이렇게 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는
0.4% 이것이 정도니까 0.4%가 되도록 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고 시그마는 주어졌죠. 시그마는 0.46이다. 이렇게 집어넣고 나오면 n을 구할 수 있습니다. n을 구할 수 있어요. n은 5. 자, 뭐 이렇게 해서 샘플을 몇 개 취하고 싶으냐. 정도. 자, 이것이 정도라는 의미죠. 그죠? 어느 정도 흩어져 있다. 흩어짐이 척도입니다. 그래서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자, u 표값 몇 배 이런 이야기죠. 자,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하고 나면 한 모집단에 대한 검추정이 어느 정도 끝이 납니다. 한 집단에 대한 검추정이 어느 정도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2개짜리로 갑니다. 집단 2개짜리. 자, 집단이 1개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뮤1과 시그마1을 따른다.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뮤2와 시그마2를 따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단 얘와 얘도 역시 뭐냐면 시그마1과 시그마2를 아는 경우다 라고 한정을 짓고 가겠습니다. 둘 다 모르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되었고 여기에서 뮤1과 뮤2가 같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N1을 뽑았어요. N1개를 뽑고 여기에서 N2개 정도를 뽑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X1바를 계산할 수 있고 X2바를 계산할 수 있겠죠. X1바, X2바 계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결과를 도출해 내보니까 이거 두 개가 달라요. 즉 X1바하고 X2바가 다르더라. 그러면 이게 왜 이럴까? 퀘스천 마크가 붙죠. 원래 지금 이 집단에서 뮤1과 뮤2가 원래 달랐을까?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N1과 N2를 뽑아서 시료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야와 야의 특성치가 약간 다른 놈을 뽑아서 X1바와 X2바가 다를까? 이렇게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결국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가설. 자, 가설에서 귀무가설은 H1과 H2가 같다 라는 것이고, 자, H1은 뮤1과 뮤2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양쪽 검증, 같다 다르다의 의미죠. 그러나 아니다, 뮤1이 더 크다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한쪽 검증이겠죠. 아니다, 뮤1이 더 작다, 뮤2가 더 크다 하면 자, 이러한 지금 가설로 부등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의수준 2%, 유의수준 알파는 똑같습니다. 5% 또는 1%로 일반적으로 주게 되겠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 통계량이 되겠죠. 통계량 같은 경우는 자, U5, 왜냐하면 여기서 시그마1과 시그마2를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고 있을 경우는 U5로 갑니다. 모르면 T로 갑니다. 자, 그러면 U5는 어떻게 검정 통계량이 나오냐면, 자, 이걸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으로, 자, 이 값과 이 값으로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자, X1바와 X2바의 절대치, 자, 절대치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11자로 쫙 이렇게 껐죠. 쫙 이렇게 껐고, X1바와 X2바의 차이를 이제 우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누냐면, 각각의 표준편차. 자, 루트 N1분의 시그마1 더하기 루트 N2분의 시그마2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
얘는 빼기고 얘는 더하기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저것은 무슨 말이냐? 분산의 가법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데, 분산의 가법성, 즉 우리가 흩어짐이죠. 흩어짐의 척도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분산입니다. 분산인데, 이 분산은 뺄 수가 있느냐, 빼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분산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S제곱 이꼬는 라지 S n-1이 되고, S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으로 나타내는 변동 또는 편차의 제곱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S제곱 또는 이제 V라고 나타내는 이 값인데요. 이 값은 분산의 가법성, 더할 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에서 분산을 이 집단이 있고 이 집단이 있고 분산이 여기 있고 분산이 여기 있잖아요. 얘 두 개를 뺄 수 있느냐? 흩어지면 무조건 뭡니까? 카오스의 법칙이라 할까요? 자꾸 늘어나는 거죠.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이 이만큼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얘는 어떤 방에는 이만큼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얘와 얘를 뺄 수 있을까요? 얘가 이만큼 흩어져 있는데 얘는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빼면 지금은 요만큼밖에 안 흩어졌어.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만큼 흩어져 있고 이만큼 흩어져 있고 이 차이는 결국은 합쳐놓으면 오히려 이거 두 개 합쳐놓은 것만큼만 더 어지럽혀집니다. 분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냐면 평균은 그냥 빼면 돼요. 평균은 빼면 되는데 어떤 분포에서 설명을 하자면, 자, 내가 어떤 이러한 분포가 있었고, 또 다음에 이게 뭐 평균이 50이다. 50인데, 내가 여기에서 돈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좀 평균을 더 해보겠다. 이러면 55 이렇게 이제 커졌겠죠. 그죠? 그럼 이 평균은 그냥 빼면은 평균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나옵니다. 근데 이 퍼진 정도, 옆으로 퍼진 정도는 제곱만큼의 어떤 값을 가지고 2차 함수를 가지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뺄 수가 1차 함수가 아니죠.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로서 더합니다.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떠냐면 지금 표준편차, 양쪽의 표준편차로 나눠야 되는데 표준편차는 어떤 표준편차의 가법성은 아니거든요. 분산의 가법성이라 그래서 분산은 더할 수 있어요. 그럼 얘의 분산은 뭐냐?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이죠. 얘의 분산은 뭐냐?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죠. 그거는 더할 수 있습니다. 더할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표준편차의 자리로 이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표준편차의 몇 배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표준편차로 하려면 루트 n분의 시그마 1이 되고 루트 n2분의 시그마 2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리는 표준편차가 들어가긴 하는데, 자, 분산의 가법성에 의해서 더하기의 형태로 된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n1분의 시그마 2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고, 자, 이놈을 전체적으로 루트 다시 덮어 씌워버리면 표준편차의 자리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2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전체적으로 루트 덮어 씌우고, 자, 요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루트를 덮어 씌울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그마 자체가 같다라는 출발 하에서 이렇게 덮어 씌울 수 있는데, T 분포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각력 설정해서 그림 그려서 바깥쪽에 찍히면 H1, 안쪽에 찍히면 HO라는 그 부분은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4번 기각력 설정하고 5번 판정하는 거는 똑같아요. 판정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시죠. 자, 두 개의 모평균의 차이에 관한 검수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개의 모평균 차이에 관한 검정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지금 본 것은 뭐냐면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의 제곱이 기지죠.
자, 기지인 경우에, 자, 같거나, 뭐,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는 양쪽 검정이고, 크냐, 작아졌냐 하는 것은 한쪽 검정의 문제고 똑같습니다. 자, 통계량 값만 다르죠? x1바 마이너스 x2바고, 자, 밑에는 어떻습니까? 표준 편차를 더해서 다시 루트를 덮어 씌우니까 분산을 더해서 다시 루트를 덮어 씌워버리니까 결국 표준 편차가 되었죠. 그죠? 공통 표준 편차가 되고, 그 표준 편차 분의 x1 마이너스 x2 바의 전체적으로 절대치를 취하면 나중에 우리가 좀 좋은 것이 이쪽만 보면 돼요. 양쪽이더라도 이쪽만 보면 됩니다. 물론 뭐 그냥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나오는 대로 보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취하든 안 취하든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자, 다음에 기각력은 뭐 방금 이 그림으로 우리가 대체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즉 샘플의 수 몇 개 뽑을래 할 때는 뮤1 마이너스 뮤2분의 k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k1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2의 제곱이 어떻습니까? 더 붙었죠. 이제 더 붙었습니다. 그 부분 또 박스 치시고요. 그 부분 박스 치시면 되고, 물론 지금 한쪽 검증을 할 때는 k의 1-2분의 알파가 아니라 k의 1-알파가 되는 것. 자,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는 자, 물론 이제 앞에 있었던 한 집단에 대한 어떤 뭐 검추정 전체적으로 보았고, 두 집단에 대한 자, 이 평균이 다른지 같은지에 대한 그런 검정할 수 있는 통계량, 기각력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샘플 수 구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았으니까 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문제 또 풀게 되고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한 30%, 40% 정도 이해되었으면 굉장히 내가 오늘 공부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